귀중한 자료일수록 대중들이 더 만나기 힘든 상황들인데 이런 것들을 새로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만나는 게 좋을까, 도서관이 변화하면서 새롭게 어떤 식으로 고문서 수장고를 일반인들과 학생들에게 관계를 맺어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컸던 것 같아요. 올해 2025년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본관 건물이 건립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본관 건물의 일부의 리모델링을 시작하였는데요. 이 리모델링의 설계를 맡아주신 김영수 건축사님과 함께 신규로 조성될 공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저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설계 공모에서 1등으로 당선하셨어요. 8월 29일이었을 거예요. 발표하시는 날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예상하셨나요? 참여했던 훌륭한 건축 사무소들이 많아서 이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최고의 지성들이 모이는 장소고 또 그곳에 최고의 지식들이 축적된 공간을 부분적으로도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게 기쁘면서도 부담을 가졌던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중앙도서관 건물은 관악캠퍼스를 조성할 때부터 관악캠퍼스의 정중앙에 9,000평의 어마어마한 규모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이 갖고 있는 이 특징, 이런 것들이 늘 궁금했어요. 단일 건축물로서의 건축적 특징도 있겠으나 이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체 캠퍼스 마스터 플랜상에서의 생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지가 가진 경사 위에 다른 건축물과의 관계, 그 다음에 전체적인 캠퍼스의 동선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고려돼서 중앙도서관이 계획되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건축물 외관이 갖고 있는 파사드에서 각 창호마다 갖고 있는 도출된 차양 같은 요소가 굉장히 단순하지만 기능적으로는 빛을 컨트롤하고 외부에서는 빛과 그림자를 통해서 되게 깊이감 있는, 입체감 있는 형상들을 시간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이미지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요소는 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라는 건축적인 구법들이 또 적용된 상황이기도 하고요. 본관 건물에 창호가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 양쪽에 루버가 달려 있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사실 저는 뭔가 지식의 창의 느낌도 있고 비상의 날개의 느낌도 있고 분명히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도서관의 공간은 3층 공간에 건축물의 좌측과 우측을 연결하는 통로의 공간들이 있어요. 캠퍼스의 좌측과 우측을 이제 연결하는 동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4층에 주출입구로 접근하는 램프가 있는 공간이기도 하죠. 그 공간이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건축물을 접근하는 방식과는 좀 다르죠. 건축물을 관통하면서 다른 영역들을 연결시켜주고 또 그 연결 통로에서 건축과도 또 연결시켜주고, 다만 아쉬운 점은 그 통로가 단순하게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그것들이 좀 변화해서 내부 공간과 더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건축적인 공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저도 가끔 그 터널이 아쉽다는 생각을 했던 게 뭔가 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성돼서 중앙도서관의 기능과 관련된 다양한 상점들이 들어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좀 해봤었습니다. 맞습니다. 터널이 단순하게 터널로서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터널 속에서 도서관이 갖고 있는 어떤 매력적인 프로그램들이 그 터널과 직접적으로 관계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도서관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요. 언젠가는 저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공간들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도서관 프로젝트 맡으시면서 공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공간을 지정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도서관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중요도의 가치는 좀 많이 달라지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공간들은 조금 더 명확한 기능보다는 기능이 없는 조금 퍼블릭한 공간들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식당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홀이 될 수도 있고요. 카페가 될 수도 있고. 일본의 스타야 서점도
카페나 레스토랑이나 조금 더 일상적인 라이프의 공간들이 같이 섞여 들어오면서 일반인들이 좀 더 편안하게 그 공간들을 찾아가거든요. 어쩌면 꼭 책을 읽지 않아도 일상적으로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들이 도서관 기능 내에서 좋게 자리 잡고 있을 때 도서관 이외의 다른 요소들이 도서관과 잘 결합되어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그 장소를 찾아가는 것 같거든요. 점점 도서관의 기능들이 명확한 독립된 기능을 갖기보다는 좀 유연하게 기능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대학에 있는 도서관 공간도 좀 더 유연하게 공간들이 활용되고 많은 사람들이 좀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된 계기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중앙도서관이 조금 더 그 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시도를 한 것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에게 저희 장서의 중요성이라든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문을 열고 공간을 좀 자극하는 데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 맡아주신 공간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고문원 보이는 수장고, 두 번째는 서울대인 아카이브, 세 번째는 빛의 길인데요. 이 3가지 영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크게는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심 공간에는 빛의 길이라는 어떤 특정적인 기능을 갖지 않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본관과 본관의 홀과 관정관으로 연결되는 어떤 통로의 기능이면서 보이는 수장고와 아카이브의 공간으로 또 전개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비워진 라운지와 같은 홀과 같은 성격으로서 조금 더 다양한 기능들을 필요에 의해서 수용하기도 하고 그 공간 속에서 각각 개별적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 중간 단계의 영역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희가 큰 제스처보다는 작은 빛의 라인을 통해서 그 공간의 관계성을 좀 만들어주고 있고요. 빛의 길은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서울대학교를 대표하는 문구를 삭정해서 만든 것이죠. 세속적인 명예나 이익이 아니라 진리를 너의 빛으로 생각하고 가라라고 했다면 그 빛은 외부에서 오는 강렬한 빛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은은한 그러나 아주 깊이 있는 그 빛이어야 될 텐데 이걸 건축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실까 궁금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을 그 속에 내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빛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하고 강렬하게 자기가 발광하면서 보여줄 빛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무심결에 느껴질 수 있을 정도. 이 공간이 강하게 드러나기보다는 은은하게 배경처럼 받쳐주고 다른 공간들이 더 두드러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냥 그 빛의 길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수장고의 영역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변화하면서 새롭게 어떤 식으로 고문서 수장고를 일반인들과 학생들에게 관계를 맺어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컸던 것 같아요. 고문원 수장의 기능이 명확하기보다는 편하게 이 공간을 들어와서 한번 쉬기도 하고 또 전시 공간처럼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열람을 해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좀 유연하게 공간이 작동할 수 있도록 라운지의 영역과 전시 성격의 공간과 수장의 기능들을 할 수 있게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보이는 수장고에서 제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건 그 수장고 앞에 돌 평상을 놔주셨어요. 어떤 의도로 그런 디자인 해주셨는지 그리고 보이는 수장고 조성하실 때 가장 유념하셨던 건 무엇이었을까 문의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이는 수장고의 일부 바닥과 진입구의 벽들은 높이 한 400 정도의 기단의 화강석의 인면들이 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보이는 수장고를 마주하는 곳에서는 그 400 높이의 돌 벤치가 놓여지죠. 자연스럽게 그냥 스치듯 지나가면서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흥미를 갖고 그걸 다가가서 바라봤을 때는 편안하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흥미 있는 어떤 기단 위에서 같이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등받이도 없이 돌덩어리 하나인 벤치 위에서 그 책을 마주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중요한 문서들이잖아요. 책들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 새로운 세대와 만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첫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귀중한 지적 유산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우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도 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저희한테 주제는 책이었고요.
저희가 만드는 어떤 요소보다도 책이 잘 돋보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서가부터도 어떤 디자인적 특징이 뚜렷하게 보이기보다는 그냥 은은한 배경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고요. 저희도 공론 수장고 들어가면 약간은 겸손한 마음으로, 좀 겸허한 마음으로 자료를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수천 년, 수백 년이 누적된 그 시간의 깊이가 있는 이 고문원을 조금은 경건한 마음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뜻을 돌벤치로 표현해 주신 게 아닌가 해서 아름답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훌륭한 디자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존 환경 준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우셨죠.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설비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빛에 관한 요소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랜 고문서 같은 경우는 빛의 조도량과 관련돼서 또 그것들이 또 지속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도량에 대한 계산도 저희가 좀 철저하게 좀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습도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공조 시스템과 벽체의 조습 패널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훌륭한 공간들로 만들어 왔던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한국기록문화재의 역사에서는 전무후무한 곳이에요. 저희 중앙도서관은 한국 최대의 근대문화원 소장기관인데요. 재미있는 것이 책의 운명이라는 게 있어요. 책은 가치가 있으면 있을수록 일반인들이 못 봐요. 그리고 현대서적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서 중요한 책을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공유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중앙도서관의 고민이었고 또 서울대가 해야 될 책무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을 이번에 저희가 이제 실현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어요. 훨씬 좋은 상태에서 저희가 수장대 공문원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카이브의 공간 역시도 특징적으로 박완서 작가님의 공간들, 서가 부분을 재현하면서 선배들의 삶의 공간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장 공모 당시에 다른 팀에서는 실내 정원을 만든 분이 없으셨어요. 박완서 아카이브 옆에 실내 정원을 만들어 오셨고 특히 평상을 통해서 서재를 구현하겠다라고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 뜻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박완서 작가님의 서재를 좀 공부하면서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는 검소하시고 단순한 공간 자체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셨다라는 느낌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서 꽃을 가꾸시거나 정원을 꾸미시는 일들을 했다라는 자료들을 보면서 그 정원의 공간들이 같이 구현돼야 선생님의 공간이 잘 이해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텐마루를 적용한 것 자체는 저희가 그 공간을 그냥 전시장의 한 공간처럼 쓱 보고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텐마루처럼 앉아서 내가 그 공간 안에 있는 것처럼 한편 좀 느꼈으면 좋겠고 또 그 옆에 있는 정원을 보면서 이런 공간과 이런 요소들 하나만으로도 정말 좋은 작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선 선생님은 바쁜 시간에도 아치홀까지 갔다 와 주셨잖아요. 보신 결과 너무 소박하죠. 네. 저도 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훌륭한 창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단한 인풋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주변을 잘 가꾸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알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대 아카이브에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올해 오픈이 되면 서울대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올 텐데요. 새 영역 중에 여기는 꼭 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곳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모든 공간을 다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모든 공간이 각각 개별적인 어떤 성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느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자면 결국 보이는 수장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귀중한 자료일수록 대중들이 더 만나기 힘든 상황들인데 이런 것들을 새로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만나는 게 좋을까 수장고가 그런 기능에 좋은 시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좀 경험해보고 다른 공간들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걸 느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레스가 지향하는 건축의 목표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방향 중에 하나는 건축 공간은 순수 예술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수 예술처럼 감각적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미학이기보다는 질서나 수학적 체계처럼 지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미학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요즘에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측면에서는 자꾸 장식적인 것들을 배제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모어레스라는 의미에서는 이스반데로의 레스 이스 모어로부터 출발하긴 했지만 단순하게는 정말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가장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보자 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담백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좀 심플한, 그러나 그 안에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담아내고자 하는 모어레스라는 건 사실 전근대로 넘어가면 논어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과유불급이라고. 예, 그렇죠. 과한 거는 모자란만 못하다. 저도 사실 글 쓰는 사람으로서는 장식적인 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추구하시는 미감에 대해서 10분 이제 이해를 하고 비어 있어야 담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번에 만드는 보이는 시장고가 모어레스의 미학을 잘 구현한 사례가 됐으면 좋겠고요. 개인적 생각으로는 중앙도서관 본관 건물과 가장 잘 맞으세요. 추구하는 바가. 그렇지 않으세요? 너무 좋죠. 저희는 이번에 권수사님과 일하면서 매우 즐거웠습니다. 협업의 즐거움을 아주 오랜만에 만끽했고요. 정말 완성도 있는 결과까지 가기에는 힘든 과정이지만 이번 경우와 같이 굉장히 밀도 있는 협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초기 설계안에 비해서 굉장히 완성도 있게 흘러온 것 같다. 네, 그런 측면에서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실시 설계하시냐고 고생 많으신데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